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오늘은 오늘날 우리가 이 아주 최첨단으로 발달되어 있는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삶에 되게 다가오는데 뭐 좋으나 싫으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인공지능 그 자체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이 과학기술, 이것에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강의 자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대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개학을 못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뭐 몇십 년 전 정도만 되더라도 어떻게 대처했을지. 근데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인터넷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해서 저도 지금 학생들한테 이렇게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도 띄우고 또 화상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로서 뭐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70년, 80년 뭐 그 이상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제한 속에서 살고 또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을 보내고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히 이 물리적인 세계에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세계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마이너스 1이 있냐 없냐 예를 들면 네. 만약에 뭐가 있다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어떤 감각적인 세계가 이게 있는 게 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없겠죠. 그렇죠? 여기에 사과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다. 여기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있다 그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렇게 감각적인 세계에서는 보일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 저축했다, 둘 저축했다. 그런데 거기서 셋을 빌렸다 그러면은 오히려 실제는 저축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물리적인 감각적인 세계 속에서는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정교화할수록 인간이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문화화된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같은 땅이 한 평인데 3제곱미터인데 어디에는 1억이 넘는 땅이 있고 어디에는 몇천 원밖에 안 가는 그런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갖는 무슨 땅이 뭐 흙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건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땅이 갖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이런 상징적 세계, 문화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예,
하나의 문화 형식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우리 삶과 관련시켜서 우리 실제의 삶, 혹은 무슨 뭐 우리 실존과 관련시켜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얘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삶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고 그럴 때 혹시 여러분 있지 않나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정말 삶이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주 뭐 삶이 이렇게 허무한 거다. 그쵸? 그리고 뭐 정말 뭐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슨 뭐 그저 어떻게든 어째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고 어느 정도 그 세월을 살다 가는데 삶 자체가 이렇게 뭐 허무한 것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반대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계속 삶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무슨 그 종교적인 차원으로서 나아가서 뭔가 우리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세계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세계도 있겠고 또 뭐 그리스도교에서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몸을 입고 또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런 세계관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 이 궁극적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삶이 예, 궁극적으로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어떤 뭐 그 지성적인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뭐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여러분? 네? 궁극적으로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네. 또 막시스트들은 뭐라 그러죠? 막시스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유실론적인 세계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막시스트는 일반 그 무신론적 세계관이랑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어떤 무슨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유신론적 세계관은 아니지만은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예, 그 무신론자들이랑 좀 다릅니다. 인간이 이렇게 노동하면은 가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 옛날에 뭐 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일 안 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죠. 뭐 안동이라 그러죠. 그거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야 가치 있는 것이 창출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막시스트들은 또 뭐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뭐 성취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렇게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카시러라는 문화 철학자를 얘기하면서 CASSIRER 카시러 에른스트 카시러라는 사람이 1874년부터 1945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 카시러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한 5가지 문화 형식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 그랬죠. 종교, 언어, 예술, 역사, 과학.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채널의 제목을 여러분 그 나를 찾는 행복이라 그랬는데 우리 각자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카시로의 문화 철학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뭐 그 재능, 어떤 탤런트 이것이 다른데 카시로에 의하면 한 5가지 그런 것, 이 형식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동물들은 어떤 주어진 자극이 있을 때에 그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물의 그 왕국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약육강식이죠, 그렇죠? 사자가 뭐 사슴을 잡아먹는 거고, 또 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건데, 물리적인 세계가 이게 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자를 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호랑이를 당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어떤 그 상징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런 상징의 세계에 아주 정교하게 갈수록 그래서 뭐 그 세계적인 아주 이 재벌들 말에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아주 이 통신 수단에 이런 아주 정교한 차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굴을 많이 창출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문화의 한 형식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랑 그거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 뭐 이게 우리가 뭐 체스니 바둑이니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한만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도 이게 인공지능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가장 정교해지는 거, 가장 정확해지는 거, 고도의 그 기술을 갖는 거, 그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일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 축구 같은 거 하면 여러분 그전에는 뭐 당연히 심판도 사람이니까 오심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 심판 보다가 이렇게 비디오 판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뭐 야구에 있어서도 뭐 스트라이크와 이거 볼을 가르는 그 심판이 뭐 좀 착오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것도 컴퓨터가 축구 경기도 컴퓨터가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심판은 아무래도 부정확하니까는 이런 컴퓨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심판을 보면은 더 낫지 않겠는가? 더 정확도에 있어서. 그건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를 문화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 그랬는데 정확도, 정밀한 거, 옳고 그름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 가치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가치는 아닌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저는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수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정확하고 정교한 것,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이것만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라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무지개를 봤을 때에 무지개를 어떻게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화가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을 것이에요. 또 무슨 이런 천문학자, 기상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 공기 중에는 물방울에 비치는 햇빛의 그 파장의 차이가 눈의 시신경을 자극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뭐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노아의 홍수 끝에 그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무지개가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인지 어떤 게 제일 정확한 설명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게 제일 정확한 설명입니까? 이거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못한 질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태를 종교적으로도 볼 수 있고 언어적으로도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어? 어떤 게 정서적인 유대도 하고 싶기도 하고, 물론 정확한 것을 또 찾고 싶어 하고, 또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우리 인간이 어떤 상징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교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그것을 유일의 문화적 상징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더구나 인간이 자기가 겪는 그 실존적인 불안 이런 거를 인간이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지나친 낙관주의고, 사람은 누구와 이렇게 관계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인간은 문화 형식의 하나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은, 이 인공지능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불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과 실존적 불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